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스트링 클래스를 살펴보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물론 초반에는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다소 지루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개념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하고 뭐 객체를 사용을 하고 객체를 생성하고 등등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아무런 지식도 없이 짜지도 못할 코딩도 못할 분들어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일 것인가 그리고 저 사물을 어떻게 객체 설계도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틀, 거푸집, 붕어빵 틀 이런 것처럼 만들어낼 것인가 혹은 TV는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적인 생각을 사고적인 그 내용을 굉장히 발전을 시켜 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객체라는 것은 설계도, 붕어빵 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예요. 그죠? 틀이 하나예요. 틀이 하나인데 여기에 우리가 붕어빵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재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넣어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파시는 아주머니가 재료가 다 소진이 될 때까지 혹은 이제 영업을 종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까지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붕어빵, 요 붕어빵은 제가 논리적으로, 아니, 메모리 구조학적으로 같다고 했나요? 틀리다고 했나요? 이 내용은 제가 앞서도 스트링 클래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틀려요. 내가 내 붕어빵을 먹었다고 해서 남의 붕어빵이 깎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전부 객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자, 객체 지향 언어, 무슨 언어든지 간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없어도 사는데 이거 왜 생겼을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람 대신에 컴퓨터가 대신 일을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전쟁 때문에 생겼어요. 전쟁. 과학하고 전쟁 분야, 군사적 모의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적에게 정밀한 타격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1960년대에 이미 나왔었어요. 시뮬라라고. 시뮬라라고 나왔는데 이 시뮬라가 당시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전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사장이 되었지만 그 개념은 남아있다.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 C++, 뭐 자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클래스를 제가 클래스, 즉 붕어빵 틀이라고 했어요. 설계도.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틀이에요. 그죠? 틀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부산물들이 있죠. 그죠? 붕어빵이면 붕어빵, 아니면 TV 설계도라면 TV가 나올 거예요. 설계도를 읽을 줄 안다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한번 재정의를 잘 해 두시면 뒤에 가서 우리가 상속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배울 거예요. 배울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료가 다 될 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이게?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뭐 프로그래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는 그러한 작업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재료를 다 수급을 해서. 그죠? 그리고 아울러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안에 우리가 이제는 메인을 벗어나서 클래스를 따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클래스가 틀렸다면 클래스만 수정을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클래스가 이거 하나만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문짝도 있고 다 달라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열한 것들을 부품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PC도 마찬가지죠. 파워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양산하는 업체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호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호환이 된다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캡슐화, 은닉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캡슐화, 은닉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접근 제어자를 통해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오픈을 할 수도 있고 오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오픈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자손에게만 오픈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얘 이놈한테만 오픈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접근 제어자라는 거예요. 뭐 프라이빗라든지 퍼블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픈하기 싫은 거는 오픈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니까. 외부에 노출이 안 되니까 높아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제가 계략적으로
제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객체지향이란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객체지향 기법. 한마디로 말해서 객체죠, 그죠? 객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TV, 그리고 뭐 세탁기, 뭐 냉장고, 붕어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일단 알겠죠? 물론 그것을 만드는 규격과 무슨 이제 설계도가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동일하게 만들어져 나와야 되겠죠. 동일한 모델이라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설계도를 한번 만들고 우리는 그 코드를 계속 재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객체들을 우리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들어서. 그래서 객체라는 것은 사물이라고도 봐도 되고 뭐 어떨 때는 또 뭐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왜 이래 됐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 이 너무 크네요. 40. 아이고, 40.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제품 설계도를 클래스로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객체는 제품인 거예요. 프로덕트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TV 설계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TV가 나와야 돼요. TV가. 그죠? 그리고 붕어빵 기계를 붕어빵 틀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객체는 붕어빵이에요. 이해 가요? 예. 이거는 한 번만 만들면 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수정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 객체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든지 간에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객체지향 기법은 소프트웨어 설계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다. 그래서 요즘에 만들어지는 언어들, 그리고 요즘에 만들어지는 뭐 어떠한 것들, 백엔드 단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흔히 우리가 뭐 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바로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 클래스를 가지고 사람이면 사람, 학생이면 학생,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회원 정보를 입력을 받고 그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땡겨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저장할 기반이 되는 설계도, 즉 클래스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못 만들면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자, 그러나 문제는 객체지향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음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객체라는 걸 처음 만나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말로 써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시대라. 그래서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문제만 어렵게 내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객체지향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객체지향 개념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존재하고 객체라는 자체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스트링 클래스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계속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로 확인을 하면 비로소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어려운 클래스를 만들지는 않겠죠. 그죠? 예. 자, 아무리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프로그래머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객체 지향 언어의 효과가 나올까요? 개념도 모르는데 나올 리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특히 C++ 언어에는 C 언어의 모든 기능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칫하면 기존에 우리가 C 언어 같은 경우는 절차 지향적 방법이었어요. 거기에는 클래스라는 게 없어요. struct, 구조체, 공용체, 뭐 이런 개념은 있더라도 그 struct는 구조체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변수들로 타입이 다른 변수들로 묶어 놓은 게 바로 구조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함수가 없죠. 요즘에는 사물을 보세요. 특히 TV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TV에는 색깔,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뭐 인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의 내용들이 속성들이 눈에 보여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속성인데 TV는 그러한 속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파워를 켜고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가 채널을 높였다가 채널을 내렸다가 그리고 볼륨을 높였다가 볼륨을 내렸다가 등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뭔데요?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과 그리고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멤버 함수가 되고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구조체에는 이거밖에 없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매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능을 더한 게 바로 클래스다라는 거예요. 클래스. 속성 플러스 기능. 아시겠죠? 네. 특히 C++ 언어는 C 언어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존에 우리가
라인 바이 함수 호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함수 호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것처럼 기존의 절차 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램 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객체 지향 기법보다는 절차 지향 기법이 쉬우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하니까 우리가 디버깅을 하더라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객체 지향 개념을 확실하게 학습을 해야 객체가 뭐고 설계도는 또 어떻게 만들며 등등을 우리가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며 등등을 배워서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램 OOP라고도 합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 해가지고 OO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가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도 객체로 나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도 객체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고 있는 핸드폰도 객체로 볼 수가 있고, TV도 객체로 볼 수가 있고, 강아지도 객체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간에 통신을 신호를 준다든지 메시지를 줘서 서로 구성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한다는 뜻이죠. 그죠? 예. 아주 쉽게 지금 풀어 쓰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그러면 계속 좀 반복을 하시면서 개념부터 익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세계에는 사람,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의 많은 객체가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이용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죠? 예. 객체들은 객체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 요 기능이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예요? 세탁기는 세탁을 하고 건조기는 건조를 하고 이러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조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TV와 리모컨은 어떻게 보면 한 세트예요. 요즘 그죠? 세트인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리모컨도 객체예요. 그리고 TV도 객체죠. 그런데 이 두 객체가 서로 간에 리모컨으로 우리가 TV를 조작할 수 있듯이 TV와 리모컨은 모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죠. 그죠? 예. 생각할 수 있고 TV와 리모컨은 신호를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음성 인식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객체라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니터도 객체인 거예요. 객체. 전부 다 객체예요. 나름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만 있을 뿐이지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사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클래스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쭉 해 나갈 거란 말이죠. 물론 개념도 객체지향 개념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넓어요. 아시겠죠? 예.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리모컨 설계도는 리모컨 설계도로, TV 설계도는 TV 설계도로, 그런데 거기에 접점이 통신이 되는 부분을 서로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개발하고 따로따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제품군을 찍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방식을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지향이 아니죠, 그죠? 지향입니다, 그죠? 예. 객체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객체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객체들을 조합하여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리모컨이 있어요. 기본적인 리모컨은 파워와 그리고 채널 업다운, 볼륨 업다운 이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런데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 우리가 이 상속을 받으면 위에 거 세 개를 그대로 조상 거를 상속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뭐 스마트 기능이라든지 AI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추가를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속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드의 재활용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리모컨이 TV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쭉 내려오는 이 리모컨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모컨 상태 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요거를 상속을 받아버리면 밑에 거는 추가되는 것들은 상속이 안 되니까 그 기능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능을 또 추가를 해서 이렇게 확장이 쉽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TV와 리모컨은 소프트웨어 객체로 표현되며 이들 소프트웨어 객체들이 메시지를 서로 전달해서 서로 메시지가 바로 신호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채널을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객체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PP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한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도 객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톨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것도 전부 다 객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다수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객체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화면의 윈도우나 버튼도 당연히 하나의 객체로 볼 수밖에 없죠. 왜? 윈도우도 우리가 지금 설계도를 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코드를 들고 있나요? 소스를? 아니죠. 그 소스에서 만들어서 exe 배포 파일이나 MSI 설치 파일 이거를 MS사에서 배포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객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객체도 있지만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객체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딴 게 필요 없고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와 설계도의 관계, 그리고 객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객체 지향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절차 지향부터 시작을 해서 객체 지향으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으로 발전이 된 거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절차 지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앞에서 했어요.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는데 좀 그거는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우리는 지금 객체 지향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객체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시간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은 잡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 역시도 어려웠어요. 자바, C++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 떼는 데만 4, 5년 걸렸어요. 떼는 게 아니죠.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저도 뭔가를 하려 그러면 도큐멘트도 봐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등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이 바닥에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출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IT 쪽으로 돌렸다면, 프로그래밍 쪽으로 돌렸다면 앞으로 할 일은 많아요. 할 일은. 왜?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제가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뭘 알아야 클래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이게 클래스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을 서로 비교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 강의를 지금 몇 번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돌려보시면 처음에는 1배속, 처음에는 두 번째는 1.2,
세 번째는 1.3, 1.4 이런 식으로 배속을 높여가면서 한 10번도 채 안 됩니다. 10번 정도 들어보면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밥 먹여줄 언어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 듣지 마시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밥 먹어야 될, 월급 타서 밥 먹어야 될 언어를 공부하십시오. 이쪽으로 어차피 돌아섰다면. 아시겠죠? 예, 제 말.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